고독한 풍화. 고립되어 있는 사람에게 생활이 있을 수 없다. 생활이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연관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 있어서의 생활이란 그저 시간의 경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물질의 운동 양식이라면 나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바위처럼 풍화당하는 하나의 물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새칭 옥살이라는 것은 대립과 투쟁, 억압과 반항이 가장 예리하게 표출되어 팽팽하게 긴장되고 있는 생활이다. 궁핍은 필요를 낳고 필요는 또 요구를 낳으며 그 요구가 관철되기 위하여는 크고 작은 투쟁의 관문을 거쳐야 하는 판이다. 그런데 그 요구의 질과 양이 실로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일광욕 투쟁, 용변 투쟁, 치료, 식수. 바깥 세상에서는 관심 밖의 것들이 거의 전부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건 그것에 대한 궁핍과 제한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이 생존에 불필요하기 때문은 아니다. 가장 불리하고 약한 입장에서 가장 필요 불가결한 것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수인들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다듬어진 용기와 인내와 지구력. 이것이 곧 수인의 재산인 것이다. 일광욕 시간에 양지 쪽에서 푸른 하늘을 넋을 놓고 보다가 붉은 벽돌담 밑에 피어있는 흰 꽃잎의 코스모스 한 송이를 따왔다. 줄기에 씹던 껌을 붕대처럼 감아서 벽에다 붙여놓았다. 어둑한 옥방 속에서 더욱 하얗게 피는 꽃. 그 꽃잎 옆 땀에 찌들은 판자 위에 새겨진 낙서들. 깎아머리 내 청춘, 무죄, 파란 인생. 그리워 불러보는 이름이건만. 생각을 말자. 그리고 몇 년도에 몇 월치 달력인지 77개의 칸을 그어서 깨알같이 숫자를 적어 놓았다. 불행은 대개 행복보다 오래 계속된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울 뿐이다. 행복도 불행만큼 오래 계속된다면 그것 역시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타락의 노르마. 옛날의 귀부인들은 노예가 있는 옆에서 서슴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합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치든가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는 것쯤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예들은 생각마저 묶여 있어서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의 수인들은 그 의식이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것을 관찰하는 셈입니다. 맨홀에서 작업 중인 인부에게 길 가는 사람들의 숨긴 곳이 노출되듯이 낮은 자리를 사는 수인들에게는 사람들의 치부를 직시할 수 있는 의외의 시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비단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소자 자신들도 징역 들어와 머리 깎고 수의로 옷 갈아입을 때 예의, 염치, 교양 이런 것들도 함께 벗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꾸민 표정, 걸친 의상은 물론 지위, 재산, 학벌, 경력 등 소위 알몸이 아닌 모든 거칠애에 대하여 지극히 냉정한 시선을 키워두고 있습니다. 인간과 그 인간이 걸치고 있는 외식을 구별하는 이 냉정한 시선은 다른 곳에서는 여간해서 얻기 어려운 하나의 통차림에 틀림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귀중한 자산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의 가장 불우한 모습과 그 사람의 가장 어두운 목소리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며 자칫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
가학적 악의를 드러내기 쉬우며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결함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타인의 결함이 자기의 결함을 구제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 결함에서 먼저 인식하여 비슷한 것이라도 발견되면 서둘러 안도의 심정이 되는 것은 남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약한 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많은 부분은 상황에 따라 굴절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현상을 어떤 순수한 본질에 비추어 규정하려는 태도는 이상주의적 환상이 아니면 처음부터 부정적인 결론을 의도하는 비난 그 자체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징역살이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위가 요구하는 일정한 타락의 노르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평균치이건 또는 하나의 가정치이건 이 노르마는 수위를 입은 모든 사람을 사전적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사회가 수인들을 보는 선입관에 그치지 않고 수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에도 작용하는 이른바 안에서도 밖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운 완고한 형틀입니다. 수인들로 하여금 징역 속에서 예의나 염치를 헌옷 벗듯 손쉽게 벗어버리게 하는 것도 바로 이 타락의 노르마입니다. 사람의 많은 부분이 상황에 따라 굴절되어 표현됨과 동시에 반대로 상황이 사람의 많은 부분을 굴절시킨다는 사실을 수긍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인간을 함께 탐해하거나 함께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겸손한 생각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판단의 주체가 또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처지에 눈이 달리게 마련이고 자신의 그릇만큼의 강물밖에 뜨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제한성과 특수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한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넓혀나가기는 몹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징역의 이데올로기 속에 경납되어 있는 이 가학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은 어떤 형태로든 청산되어야 할 징역의 응달입니다. 그러나 징역이 아니면 얻기 어려운 냉정한 시각과 그 적나라한 인간학으로 해서 기존의 도덕적 배일, 분식과 허위로부터 시원하게 벗어난 자유로운 정신은 징역의 모든 중압을 보상해주고도 남는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유로운 정신은 계란이 병아리를 약속하듯 새로운 것으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징역에 고유한 타락의 노르마가 부끄러운 것이기보다 오히려 쾌적한 것으로 느껴지고 우리들의 옆에서 행해지는 방향무인의 언행이 노엽다기보다 가식 없는 실체를 보여주는 소중한 통찰로 생각됩니다. 새 교도소는 가까이 산이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구원입니다. 산의 모양도 정다울 뿐 아니라 암석과 수목이 서로 사이좋게 산을 나누어 흡사 강유를 겸비한 군자의 풍모입니다. 더욱이 5월의 산은 어딘가 바랜 듯하던 빛깔의 3, 4월 산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더해가는 실록으로 하여 바야흐로 솜에 걷어붙이고 무언가 시작하려는 듯한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5월의 산에 둘러싸여 있는 나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움이 싹트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잡초를 뽑으며 개수님께 잔디밭에 잡초를 뽑으며 아리안의 영광과 아우슈비츠를 생각한다. 잔디만 남기고 잔디 외의 푸른 싸그리 뽑으며 남아 연방을 생각한다. 육군 사관학교를 생각한다. 그리고 운디드니의 인디언을 생각한다. 순화교육 시간에 인내훈련 대신 잡초를 뽑는다.
잡초가 무슨 나쁜 역할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잔디만 남기고 잡초를 뽑는다. 도시에서 자라 아는 풀 이름 몇 개 안 되는 나는 이름도 모르는 풀을 뽑는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잡초가 된 풀을 뽑는다. 아무도 심어준 사람 없는 잡초를 뽑으며 벌써 씨앗까지 예비한 9월의 풀을 뽑으며 나는 생각한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잘 알고 있던 것 같은 것들이 갑자기 뜻을 잃는다. 구령에 따른 동작처럼 생각 없이 풀을 뽑는다. 썩어서 잔디에 거름이 될 풀을 뽑는다. 뽑은 잡초를 손에 쥐고 남아서 훈련받는 순화교육생을 바라본다.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원산폭격, 한강철교의 순화교육생을 바라본다. 뽑혀서 더미를 이룬 잡초 위에 뽑은 잡초를 보태며 15척 주벽을 바라본다. 주벽 바깥에 청산을 바라본다. 추석쇠라고 보내주신 돈 잘 받았습니다. 사과, 빵, 과자, 그리고 명절이라고 특별히 판매한 떡도 사고 해서 함께 사는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추석 전후에서 며칠간 까맣게 불 꺼졌던 충남 방직 공장의 여공 기숙사 창문도 어제부터 일제히 불 켜져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짧은 추석입니다. 화용, 민용, 두용이 모두 잘 크고 간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